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클레르 몽드. 로 밤하늘의 별들이 매일 밤처럼 밝게 빛나며 마을을 물들였다. 이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루미에르였다. 루미에르는 그녀의 이름처럼 밝고 빛나는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아꼈다. 루미에르는 매일 밤 끊임없이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찾아올 특별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의 할머니는 종종 그녀에게 별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별이 떨어지는 순간 진정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루미에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엔 마을을 넘어 세상을 여행하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을 떠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바람이 알았는지 그 밤은 유독 강하게 불어왔다. 바람은 속삭였다. 내가 너를 데려다 주겠다. 별들이 빛나는 끝없는 길로 놀란 루미에르는 바람과 대화를 시작했다. 바람은 마법의 정령으로 세상에 감춰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마을을 떠날 배짱이 있느냐는 물음에 루미에르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다. 바람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바람은 루미에르를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하늘과 맞닿은 듯한 높은 산의 정상이었다. 루미에르는 그곳에서 세상의 끝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별들이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 각성의 순간에 루미에르는 소원을 빌었다. 내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날개를 줘. 그녀의 간절한 마음에 하늘은 응답했다. 별빛은 그녀의 몸을 감싸고 그녀의 등에 눈부신 날개가 생겨났다. 그날 밤 이후로 루미에르는 마을을 떠나 별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바람과 함께 고대의 숲을 날아다니고 장대한 바다를 누비고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를 지나갔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별의 마법을 나눠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꿈을 찾아 떠났지만 매년 한 번 달빛이 가득한 밤에 그녀는 고향인 클레르 몽드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전해주는 별의 기운에 감명을 받곤 했다. 루미에르의 전설은 지금도 프랑스의 구석구석에서 전해지며 사람들은 다들 그녀처럼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곤 했다. 언젠가 당신도 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인도가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루미에르의 바람이 당신을 찾아온 것이리라.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무성한 숲이 하나 있었어요. 이 숲에는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숲의 깊숙한 곳에 숲 요정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숲 요정은 숲을 지키고 자연의 균형을 잃지 않게 관리하는 아주 작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요정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여겼답니다. 그 마을에는 로이즈라는 이름의 젊고 용감한 기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모험과 탐험을 꿈꾸며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따라 숲을 탐방하길 좋아했죠. 어느 날 로이즈는 마을의 시장에서 숲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그는 숲속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로이즈는 준비를 마치고 아침 일찍 숲속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걷던 중 로이즈는 숲의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작은 연못을 발견했어요. 연못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마치 마법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연못을 둘러보다가 로이즈는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서 작고 빛나는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숲 요정이었어요. 숲 요정은 아주 작고 투명한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연못 위를 날고 있었고 로이즈를 발견하자마자 경계심을 보였답니다. 누구세요? 왜 이곳에 왔나요? 숲 요정이 경쾌하고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로이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로이즈, 마을에서 온 기사입니다. 당신의 전설을 듣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숲 요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용감한 기사님, 제 숲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로이즈는 이 숲이 자연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요정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숲 요정은 잠시 고민하더니 로이즈에게 숲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이 숲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요정들이 지켜온 마법의 숲이라는 것이었어요. 요정들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아야만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지요. 로이즈는 그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의 탐험보다는 숲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요정과 로이즈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개입 없이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했답니다. 결국 로이즈는 마을로 돌아와 숲과 요정의 비밀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숲의 경계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숲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악 이엔날 예적. 프랑스의 푸르른 언덕 사이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루시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루시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여름이면 들판을 누비고 겨울이면 눈 속에 들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곤 했죠. 어느 비 오는 날, 루시는 마을 구석진 골목을 지나던 중 낡고 허름한 우산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가게였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던 루시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우산을 고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루시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너에게 어울리는 우산이 하나 있지.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는 루시에게 오래된 듯 보이지만 아름다운 우산을 건넸습니다. 그 우산은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며 마치 무지개처럼 보였습니다. 루시는 우산을 펴고 왔고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바뀌고 그녀의 주위로 요정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루시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이미 가게와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루시는 마법의 우산을 통해 신비로운 세계로의 문을 연 셈이었습니다. 그곳은 요정과 마법사들이 사는 세상이었고 시간의 흐름이 다른 그곳에서 루시는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정들은 루시에게 이곳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곳에 오래 머물며 루시는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시는 빗속을 걸으며 마법의 우산을 다룰 수 있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산은 비를 막아줄 뿐 아니라 하늘을 날아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산은 날씨를 밝게 하고 루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요정의 숲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강한 폭풍이 밀려와 작물들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시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법의 우산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우산을 하늘 높이 펼쳤고 풍랑은 차츰 잦아들었으며 금세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시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시는 마법의 우산으로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요정의 세계로 돌아가 요정들과의 교류를 이어갔고 다른 마을의 어린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루시는 마법의 우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전해주었고 오늘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시가 마법의 우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 힘을 사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비가 올 때면 루시는 우산을 펼치고 또 다른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악 이엔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요정이 사는 마법의 숲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숲은 몰리르 지방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요정의 이름은 실비였고 그녀의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울려 펴지게끔 하였다. 그녀가 연주할 때면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고 나무들은 격렬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몸을 흔들며 그 멜로디에 반응했다. 하지만 이 마법의 숲은 아무에게나 경청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만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전설이 꾸며낸 이야기라 믿지 않았고 몇몇은 거짓말이라고 비웃었다. 한편 마을에는 아멜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누군가의 무의미한 시선 속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곤 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아멜리는 음악을 사랑했고 작은 바이올린을 선물받아 매일같이 연습하였다. 그녀의 연주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녀는 음악에서 위안을 찾았다. 어느 날 아멜리는 숲의 끝자락에서 실비의 전설을 들었다. 그녀는 그 전설에 흥미를 느끼고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모험심이 생겼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맑은 아침 새벽 아멜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숲속으로 들어간 아멜리는 나무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내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호수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듣던 대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실비가 연주하는 음악이었다. 처음 접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아멜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음악은 그녀에게 자신이 외롭지 않음을, 세상의 따뜻함이 존재함을 일깨워 주었다. 음악처럼 마법에 걸린 듯한 시간은 지나고 실비는 아멜리에게 다가와 부드러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멜리에게 자신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며 그녀가 찾던 모든 것이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비는 아멜리를 위해 마지막 연주를 선물해 주었다. 그 연주는 모든 그녀의 슬픔을 씻어내고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었다. 아멜리는 그날의 경험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고 마을에 돌아온 후로는 더 이상 길을 잃은 영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어서 그녀의 음악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감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연주에 감동을 받곤 했다. 요정 실비와의 만남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며 아멜리는 마법의 숲이 전해준 교훈을 자신의 삶에 빚어나갔다.